한지훈의 하루는 고요함 속에 자리한 반복의 연속이었다. 대한민국 남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끝자락에 허름하게 서 있는 작은 집. 그곳이 17살 지훈의 전부였다. 낡은 시계추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깨트리는 그의 다락방에서 지훈은 오늘도 낡은 작업등 하나에 의지한 채 부품들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일에 몰두했다. 퀴퀴한 기름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간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이었다. 지훈아, 밥 먹어라. 아래층에서 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손에 들린 낡은 손목시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시계는 그의 손에서 완전히 분해되었다가 다시 완벽하게 조립된 상태였다. 심지어 원래보다 더 정확하게 초침이 움직이는 듯했다. 지훈은 시계를 한참 바라보다가 낡은 노트 한 권을 펼쳤다. 너덜너덜해진 노트 속에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기계 장치들의 설계도가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비밀이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의 세상이었다. 식탁에 앉자 지훈은 늘 그랬듯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콩나물 무침이 전부인 단출한 저녁이었다. 그의 옆에 앉은 어린 여동생 지혜는 연신 기침을 해댔다. 마른 기침 소리가 밥상 위를 맴돌았다. 지훈의 마음은 무거웠다. 병원비는 늘 빠듯했고 지혜는 갈수록 야위어 같다. 식사를 마치고 지훈은 마당으로 나섰다. 어둑해진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울타리 너머에서 작은 날갯짓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다가가 보니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낡은 철사 울타리에 다리가 걸려 파닥거리고 있었다. 다른 일하면 지나쳤을 법한 일이었지만 지훈은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참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고통스러워하는 작은 생명체만이 아니었다. 울타리에 얽힌 철사들이 마치 복잡한 기계 부품처럼 보였고 참새의 다리는 그 속에서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지훈은 작게 혀를 찼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펜치와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다. 녹슬고 닳아버린 공구들이었지만 그의 손에서는 어떤 최신 장비보다도 정교하게 움직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철사 틈새를 벌리고 참새의 가느다란 다리를 다치지 않게 풀어냈다. 참새는 처음에는 겁에 질려 떨었지만 그의 부드러운 손길에 이내 진정하는 듯했다. 그는 능숙하게 나무 껍질과 풀잎을 뜯어내 작은 붕대를 만들고 참새의 상처난 다리에 감아주었다. 그리고는 빈종이 상자에 부드러운 천을 깔아 참새를 안전하게 넣어주었다. 빨리 나아서 날아가렴. 지우는 상자를 난로가 따뜻한 곳에 놓아두며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 어렴풋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늘 세상의 무관심 속에 가려져 있던 그의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는 듯했다. 가난과 고독 속에서도 그는 생명의 작은 아픔에도 깊이 공감하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아이였다. 밤이 깊어지자 지우는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왔다. 참새를 구해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평화가 찾아왔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지혜의 병세는 점점 깊어져 갔다. 기침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작은 몸은 열로 뜨거웠다. 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는 했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 앞에서 지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그의 귀를 때렸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과 한미과학기술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차세대 우주기술 경진대회의 최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만 달러와 함께 나사 인턴십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차세대 로켓 엔진의 결함을 1시간 내에 수리하는 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100만 달러. 그 돈이면 지혜를 살릴 수 있었다. 로켓 엔진 수리. 그에게는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기계장치들의 설계도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재능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그의 내부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 소년이었다. 네로라 하는 영재들이 모이는 대회에서 그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의 눈은 낡은 노트에 그려진 복잡한 그림들을 훑었다. 자신이 그려놓고도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추상적인 그림들이었다. 지훈 오빠, 괜찮아? 새벽녘. 지혜가 약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작은 손이 그의 소매를 잡았다. 지혜의 눈빛은 너무나도 약하고 힘들어 보였다. 그 순간 지훈의 망설임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두려움이나 의심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이 대회가 그의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도전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다락방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어 아직 잠들어 있는 작은 참새를 바라보았다. 참새의 작은 심장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미약하게나마 고동치고 있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해내야만 했다. 한지훈의 발걸음은 생전 처음 밟아보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 위에서 불안하게 흔들렸다. 시골 마을의 고요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대한 빌딩 숲과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그에게 낯설고 위협적이었다. 주머니 속 낡은 노트와 몇 개의 공구가 전부인 채 그는 이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차세대 우주기술 경진대회가 열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건물이었다. 지혜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100만 달러라는 상금이 주는 희망과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다. 대회장에 들어서자 지훈은 한순간 얼어붙었다. 넓은 홀에는 첨단 장비와 노트북을 든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신감과 함께 약간의 오만함마저 느껴졌다. 모두가 명문 과학고나 유명 대학의 영재들로 보였다. 지훈은 자신이 입고 온 낡고 빛바랜 옷차림과 손에 든 구식 도구들이 유독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는 사람들 틈에 섞이지 못하고 구석에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이방인 같았다. 이봐, 저 녀석 좀 봐. 대회장에 체험 학습 왔나? 한 무리의 참가자들이 지훈을 보며 비웃었다. 그중 한 명, 날카로운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진 소년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유명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자 이미 여러 과학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촉망받는 영재였다. 민준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아무나 들어오는 줄 아나 봐. 시골에서 왔으면 곱게 시골로 돌아가지. 여기서 뭘 얻어간다고. 민준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주변 참가자들도 동조하며 낄낄거렸다. 지훈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정지된 듯했다. 하지만 지혜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는 겨우 시선을 들었다.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예선이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최신 전자기기를 수리하는 과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복잡한 회로도와 첨단 분석 장비를 동원하며 진땀을 흘렸다. 지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기를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미묘한 오작동의 흔적이 느껴졌다. 그는 복잡한 장비 없이 오직 눈과 손의 감각에만 의존했다. 그때 갑자기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탄내가 진동했다. 대회장 한쪽에서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킨 대형 실험 장비가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장비는 대회 주최 측의 가장 중요한 시제품 중 하나였고 연기 속에서 거대한 불꽃이 튀어오를 기세였다. 옆에 서 있던 김 교수가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김 교수는 이 대회의 심사위원장이자 우주항공 분야의 저명한 권위자였다. 그는 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자칫하면 엄청난 손실과 함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모든 참가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다. 민주는 자신의 첨단 장비를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른 영재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기 바빴다. 그때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시선은 영이 뿜는 기계의 아주 작은 틈새에 고정되었다. 그곳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는 것이 보였다. 저기 교수님 왼쪽 아래 패널의 세 번째 나사요.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패닉에 빠진 홀에서는 또렷하게 들렸다. 김 교수는 지훈을 돌아보았다. 낡은 옷을 입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골 소년의 목소리였다. 김 교수는 망설였지만 장비의 위험이 너무나 컸기에 지훈이 가리킨 곳을 본능적으로 쳐다보았다. 지훈은 이미 자리에 일어나 연기를 뚫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거기 아주 작은 칩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빨리 전원을 차단하고 냉각 장치를 가동해야 합니다. 지훈은 이미 손에 든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다. 김 교수가 놀라 멍하니 서 있는 사이 지훈은 빠르게 해당 패널로 다가가 나사 몇 개를 풀어내고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은 정확히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다. 과열된 칩 주위에 절연체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손에 든 물병에 담긴 물을 칩 근처에 조심스럽게 뿌렸다. 증기가 치익 소리를 내며 피어올랐고 과열되던 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었다. 그 순간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실험 장비의 경고등이 꺼지고 연기가 잦아들었다. 홀 안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땀을 닦지도 않은 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예선 과제를 마저 수행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전자기기의 고장 난 부품을 찾아내 낡은 납땜 인두로 기판을 조심스럽게 연결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능숙하고 정교했다. 김 교수는 지훈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는 수십 년간 이 분야에 몸담았지만 저렇게 어린 소년이 순식간에 복잡한 장비에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그것도 아무런 최신 도구 없이 오직 눈과 직감만으로. 그의 눈빛에서 경이로움과 함께 호기심이 번졌다.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바로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지훈이 문제의 장비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시골뜨기 녀석이 갑자기 영웅처럼 등장하여 상황을 수습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지훈이 행운으로 얼떨결에 상황을 모면했다고 치부했다. 민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떠올랐다. 말도 안 돼.
분명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런 시골 촌뜨기가 뭘 안다고. 민주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지훈을 끌어내릴 계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훈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 대회는 순전히 자신의 것이 되어야 했다. 그 누구도. 특히 저런 시골 소년 따위가 자신의 명성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지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과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납땜 인두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 같았다. 예선 결과가 발표되자 대회장은 술렁거렸다. 당연히 1등을 할 것이라 예상했던 강민준이 아닌 이름 모를 시골 소년 한지훈이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지훈은 가장 먼저 과제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그가 수리한 전자기기는 기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지훈의 이름이 호명되자 그는 어색하게 단상에 올랐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공구 가방은 다른 참가자들의 번쩍이는 장비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김 교수는 단상에 올라 지훈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지훈의 비범한 재능이 보였던 것이다. 한지훈 학생의 뛰어난 통찰력과 정밀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 교수의 칭찬에 민주는 이를 갈았다. 옆에 서 있던 그의 아버지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민주는 지훈이 김 교수의 신임을 얻었다는 사실에 더욱 분개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저 시골뜨기 녀석이 가로챘다고 생각했다. 저 녀석이 뭘 안다고. 분명 어디서 꼼수를 부렸을 거야. 민주는 대회 관계자에게 다가가 지훈이 뭔가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김 교수가 직접 나서서 지훈을 옹호했고 민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은 관계자들로부터 주의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민준의 질투심은 더욱 커졌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본선이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더 복잡하고 고난도의 과제에 직면했다. 지훈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다. 그는 복잡한 이론이나 공식보다는 기계 자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품들의 유기적인 연결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 다른 참가자들이 밤새도록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두꺼운 전공 서적을 뒤적거릴 때 지훈은 자신의 낡은 노트에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산하며 부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보고 그 특성을 파악했다. 그러나 민주는 집요하게 지훈을 괴롭혔다. 그는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지훈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저 녀석, 사실은 부모가 뒷배가 좋아서 특혜를 받는데 아니면 어디서 천재인 척하는 사기꾼이겠지. 이런 소문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참가자들은 지훈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에도 지훈은 홀로 앉아 밥을 먹었고 실험실에서도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지훈에게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외롭게 했다. 어느 날 실습 과제 중이었다. 참가자들은 복잡한 엔진 부품들을 조립하고 시운전하는 과제를 받았다. 민주는 지훈의 작업대 옆에 서서 그를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이봐, 시골 천재님, 당신은 이런 정교한 기계를 만져본 적도 없을 텐데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혹시 엔진에 흙이라도 넣어서 고장내는 거 아니야? 민준의 조롱에 주변에 있던 몇몇 참가자들이 킥킥거렸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엔진 부품들을 응시했다. 그는 조립 설명서도 보지 않고 부품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민주는 지훈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며 더욱 거만하게 말했다. 봐봐,
저 녀석 설명서도 안 보고 저러네. 그냥 막무가내로 만지는 건가? 이러다 엔진 망가뜨리겠네. 바로 그때였다. 지훈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기어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다른 부품들을 살펴보았다. 이 기어는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헛소리야. 설명서의 버젓이 저 자리에 넣으라고 되어 있어. 네가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설명서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기어는 미묘하게 크기가 다릅니다. 이대로 조립하면 엔진 내부에 심각한 마찰을 일으켜 파손될 수 있습니다. 민주는 지훈의 말을 비웃었다. 네가 나사 과학자라도 돼. 설명서보다 내 직감이 더 정확하다는 거야. 건방진 자식. 민주는 지훈의 손에서 기어를 빼앗아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 했다. 그러나 기어는 미묘하게 어긋나 좀처럼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는 힘을 주어 억지로 밀어 넣으려 했고 그때였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기어의 한 부분이 부서져 버렸다. 모든 참가자가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는 부서진 기어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김 교수가 황급히 다가왔다. 그는 부서진 기어와 지훈이 가리켰던 다른 기어를 번갈아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고는 경악했다. 이럴 수가. 정말 미묘한 차이로군.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하기 어려워. 하지만 한지훈 학생의 말이 맞았어. 이 기어는 여기에 맞는 것이 아니야. 김 교수는 지훈을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른 참가자들도 술렁거렸다. 민주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였다. 그는 지훈에게 따지려 했지만 이미 주위의 시선은 그가 아닌 지훈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설명서의 오류를 찾아내다니.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야. 김 교수는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어떻게 알아냈지? 정밀 측정 장비도 없이. 지훈은 묵묵히 자신의 손을 들어보였다. 그냥 손에 느껴졌습니다. 뭔가 미묘하게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지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직감이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과학자들도 놓칠 뻔한 오류를 찾아낸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훈의 천재성은 대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를 비웃던 시선들은 경이로움과 존경심으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강민주는 달랐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훈이 자신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한지훈이라는 녀석, 저 녀석 때문에 제가 망신을 당했어요. 어떻게든 저 녀석을 끌어내려야 해요. 결승전에서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민준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아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의 명예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걱정 마라, 민준아. 이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하마. 결승전에서는 네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민준의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시골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강민준에게 있어 제거해야 할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결승전을 앞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재능이 불러올 거대한 파장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오직 지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음 과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망의 결승전 날이 밝았다. 대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전국의 과학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수많은 과학 꿈나무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형 실험실에 운집했다. 이곳은 단순한 대회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미래를 상징하는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최첨단 공간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한지우는 그의 꿈과 가족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대결을 펼쳐야 했다. 지우는 대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노트가 들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 그저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김 교수가 따뜻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긴장하지 마라. 지훈아, 네가 가진 재능을 믿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다. 김 교수의 격려에 지훈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난밤, 민준의 아버지가 심사위원장에게 접근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언가 부당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민준이 앉아있는 쪽으로 향했다. 민준은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비웃고 있었다. 민준의 뒤편으로는 그의 아버지가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지훈에게 너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듯 했다. 결승전 과제가 발표되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거대한 모형 로켓 엔진이었다. 이 엔진은 나사와 한국 연구진이 수년에 걸쳐 개발 중인 차세대 엔진의 축소 모델로 알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작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다. 참가자들은 이 로켓 엔진의 결함을 1시간 이내에 찾아내고 완벽하게 수리해야 합니다. 시간 내에 엔진을 정상 작동시키지 못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사회자의 설명이 끝나자 참가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1시간. 전문가들도 며칠은 걸릴 법한 난이도의 과제였다. 게다가 이 모형 엔진은 극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다. 거대한 디지털 시계가 스크린에 나타나 1시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작업대에 놓인 최신 분석 장비를 집어들었다. 그는 아버지가 미리 건네준 힌트를 떠올렸다. 엔진의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는 곧바로 그 부분의 회로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대결이 이미 자신의 승리로 정해져 있다고 확신했다. 지우는 작업대로 다가갔다. 로켓 엔진의 차갑고 육중한 몸체가 그를 압도하는 듯 했다. 그는 최신 장비 대신 자신의 낡은 공구 가방에서 가장 아끼는 작은 드라이버와 펜치, 그리고 돋보기를 꺼냈다. 주변 참가자들은 지훈을 비웃었다. 저런 낡은 도구로 뭘 하겠다는 거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이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자부투 아니야. 지훈은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로켓 엔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금속 표면 아래에서 마치 엔진이 그에게 말을 거는 듯한 미묘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눈과 손끝의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여 엔진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에는 엔진의 복잡한 구조가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보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15분, 30분. 다른 참가자들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여전히 특정 부분만 파고들고 있었지만 좀처럼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치기 시작했다. 반면 지우는 여전히 묵묵히 엔진 전체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는 엔진의 외부 패널을 하나씩 열어가며 내부의 복잡한 배선과 부품들을 눈으로 더듬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마치 엔진과 대화하려는 듯했다. 경기장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참가자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물들었고 몇몇은 아예 포기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주는 초조함에 땀을 흘리며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는 그에게 눈짓으로 서둘러 라고 재촉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작업대를 내리쳤다. 젠장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그때 지훈의 손이 엔진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멈췄다. 그는 돋보기를 들어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주 미세한 균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머리카락 같은 균열이 엔진의 핵심 부품인 연료 분사 노즐에 나 있었다. 이 균열은 정교한 분석 장비로도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자신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온도 변화와 진동으로 그 결함을 감지해낸 것이었다. 찾았다. 지훈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 확신이 차올랐다. 그는 결함이 있는 노즐을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문제는 대체품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회 규정상 외부 부품을 사용할 수 없었다. 남은 시간은 단 20분. 지훈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금속 조각들과 쓰다버린 부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분해한 노즐의 치수를 재고 바닥에 있던 금속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았다. 그리고는 낡은 펜치와 작은 망치를 이용해 숙련된 장인처럼 금속 조각들을 두드리고 펴고 구부리기 시작했다.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손놀림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엔진의 일부가 된 것처럼 모든 감각을 집중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민주는 지훈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저 녀석 미쳤나 봐. 고철로 뭘 만들겠다는 거야. 시간 낭비하는군. 하지만 김 교수는 달랐다. 그의 눈은 지훈의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수리를 넘어 새로운 부품을 즉석에서 제작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 교수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다. 만약 지훈이 실패한다면 그의 꿈은 산산조각날 터였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10분, 5분. 지훈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만든 새로운 노즐 부품을 엔진에 끼워 넣었다.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볼트를 조였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1분. 지훈은 마침내 엔진의 시동 버튼에 손을 뻗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엔진처럼 격렬하게 고동쳤다. 호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민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과연 지훈은 이 극한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클릭에 달려 있었다. 시간은 마지막 1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째깍거리는 디지털 시계 소리가 심장의 고동처럼 호란에 울려 퍼졌다. 987. 한지훈의 손가락이 시동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은 로켓 엔진의 표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혜의 희미한 미소와 가족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지막 남은 용기를 끌어모았다. 3, 2, 1, 0.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지훈은 주저없이 버튼을 눌렀다. 호라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이 로켓 엔진에 꽂혔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엔진은 여전히 차갑고 침묵했다. 강민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비웃었다. 그의 아버지 또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관중석에서는 실망 섞인 한숨이 터져나왔다. 결국 실패인가? 역시 시골 소년에게는 무리였어. 겨우 저런 낡은 도구로 뭘 하겠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호란에 퍼져나갔다.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 순간 그의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아들아, 손끝으로 느껴보렴.
기계도 살아있는 것과 같단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엔진의 한 부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아주 미세한, 거의 느껴지지 않는 진동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지우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끝에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그는 마치 엔진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 내부의 모든 부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서 미세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려 했다. 그의 눈앞에 엔진의 복잡한 구조가 투명하게 펼쳐지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따라 손을 움직였다. 아주 미묘하고 정교한 조정이었다. 손가락 끝으로 엔진의 특정 부분을 아주 살짝,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밀어냈다. 붕! 갑자기 거대한 굉음과 함께 로켓 엔진이 맹렬하게 깨어나듯 진동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며 엔진을 바라보았다. 엔진의 가장자리에서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이내 강력하고 안정적인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엔진의 육중한 몸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 진동은 홀 전체를 뒤흔들었다. 성공이었다. 엔진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홀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잠시 후 침묵은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와, 성공했어. 엔진이 작동하고 있어. 말도 안 돼. 저걸 혼자서 해냈다고.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박수 소리는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경이로움, 그리고 깊은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옆에 서 있던 그의 아버지 또한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다. 김 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붙잡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갯짓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훈은 엔진을 바라보았다. 뜨거운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듯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한지훈 학생, 당신은 정말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때 한 기자가 민준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들이댔다. 강민준 군, 한지훈 군의 성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재빨리 민준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그들을 향해 있었고 그 시선 속에는 비난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가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지혜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 지혜를 살릴 수 있었다. 이제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가득 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시골의 외톨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대회장의 환호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한지훈의 이름이 끊임없이 불렸고 그의 눈은 벅찬 감격으로 촉촉해졌다. 사회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지훈의 우승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단상에 올라 $1,000,000 상금 증서와 황금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의 얼굴은 감격과 함께 쑥스러움으로 물들었다. 가장 먼저 그에게 다가온 것은 김 교수였다.
김 교수는 지훈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지훈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 재능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 나와 함께 우주기술의 미래를 열어가지 않겠니? 김 교수는 지훈에게 국내 최고 명문 과학기술대학에 특별 입학을 제안했다. 학비는 물론 생활비 일체까지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꿈에 그리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강민준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그의 아버지가 대회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려 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엄청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재단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민준의 아버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민준 역시 그동안 저질렀던 여러 비리들과 부당한 행동들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그가 다니던 명문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홀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대회가 끝난 후 지훈은 가장 먼저 동생 지혜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다. 100만 달러는 그의 손에 쥐어진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의 생명줄이자 가족의 희망이었다. 지훈은 병원비를 지불하고 지혜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혜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마른 기침도 점차 잦아들었다. 지훈은 지혜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병실에서 지훈과 김 교수가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혜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혜를 살릴 수 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김 교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다. 지훈아, 네가 가진 재능이 빛을 발한 것뿐이야.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김 교수는 차 한 잔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네가 로켓 엔진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넌 단순히 기술을 아는 것을 넘어 기계와 소통하는 능력을 가졌어. 이건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특별한 재능이야.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기계가 좋았고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이 즐거웠을 뿐이었다. 저는 그저 제 손이 이끄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거야. 김 교수가 말했다. 가끔 이론과 공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너와 같은 직관과 섬세함이다. 넌 과학자이기 이전에 진정한 장인이야. 그들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지훈에게 우주 항공 분야의 미래와 그 안에서 지훈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지훈의 눈은 점점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교수님,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은 김 교수를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수줍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와 밝은 희망이 가득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 있었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지훈은 더 이상 시골의 수줍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자 세계적인 우주공학자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과학계에 알려졌다. 그의 사무실에는 그가 어릴 적부터 그리던 복잡한 설계 도면들과 함께 그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차세대 위성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놀랍도록 변했지만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는 화려한 이론보다는 현장의 작은 문제에 귀 기울였고 첨단 장비보다는 자신의 송긋 감각을 더 신뢰했다. 그의 낡은 노트는 이제 더 이상 너덜너덜한 연습장이 아니라 수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시초가 된 보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모교인 과학기술대학 강단에 섰다. 그가 설립한 시골의 빛, 장학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식이었다. 강당에는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수많은 시골 출신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비쳤다. 지우는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세상의 편견과 비웃음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바로 제 안에 숨겨진 가능성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로켓 엔진을 수리했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첨단 장비 없이 오직 손끝의 감각과 직감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거창한 성공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재능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가득했다. 지훈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건네주었다. 그들의 손을 잡으며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녁 무렵, 지훈은 여동생 지혜와 함께 연구원 옥상에 올라섰다. 지혜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명랑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지훈과 함께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다. 오빠, 저기 우리가 만든 위성이 지나간다. 지혜가 손가락으로 밤하늘의 한 점을 가리켰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가 참여하여 개발한 최신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꿈이 현실이 된 상징이자 그가 이 세상에 기여한 흔적이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빛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노트 속에는 여전히 그가 어린 시절 그리던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 장치들의 설계도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는 그 그림들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게 되었다. 지혜야, 저 별들 너머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어. 우리는 앞으로 저곳을 향해 더 나아갈 거야. 지훈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하는 소년의 열정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과 편견에 갇힌 시골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성우자이자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지훈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드넓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노트가 바람에 팔랑거렸다. 노트 속에는 다음 세대의 꿈이 될 새로운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인류의 우주를 향한 도전처럼 그의 삶 또한 끝없이 펼쳐질 새로운 모험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지훈처럼. 여러분 안에도 숨겨진 엄청난 재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